안녕하십니까. RUTC 어학원 원장 구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인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 RUTC 재학생들은 중간고사가 3분의 2 정도 되는 학교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로 또 전화로 이렇게 시험의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우는 학생들도 있고 웃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고 물론 시험 대비를 좀 후회스럽게 그렇게 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중간고사 결과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나의 영어 실력 현 시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총 문항이 30문항이라면 가령 그 30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내신 지문의 공부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내신 지문을 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변형하여서 출제하였는지 그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남은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총 3번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교마다 그리고 학교가 같다고 하더라도 작년 시험지와 또 유형이 틀리죠. 왜냐하면 맡은 영어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1년 동안은 같은 선생님이 영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한 선생님 또는 두 선생님이 학교에 배정돼 있는 그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는 내가 맞은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 할 것 없이 전부 총 전체 문항을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RUTC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또 5월 연휴죠. 그래서 우리 너무 신나 이러면서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다시 학원에 다니는 정시 시간표에는 사실상 정규 수업도 들어가 있겠지만 정규 수업에 앞서서 전 학생이 오답 노트 사실은 오답 노트 아닙니다. 맞은 문제까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저 또한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별로 내신 시험 문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제 눈치채셨죠? 네,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따른 그래머의 변형은 몇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휘는 어떠했는지 나는 내신 지문을 열심히 최대한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보기에 있는 영어 보기들 영어로 이루어진 그 영어 보기들이 해석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휘력이 좀 딸려서 모르는 단어가 보기에 존재해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오늘도 그런 학생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문은 제가 다 외웠는데요. 보기 5개 중에 3개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서 해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평상시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이런 경우요. 수지고 같은 경우는 전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된다고. 그렇죠.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서술형 문제인데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어찌됐건 저희는 정말 종류별 학교 전체 한 70개 정도 되는 학교를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했고 또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잘 쳤을 거라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서 나의 현재의 그래머 실력 그리고 나의 현재 구문 실력 서술형은 나는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서술형 또 학생들 하는 말이 나는 실수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실수 그것이 바로 기말고사에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정말 염려스럽죠. 그런 부분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간고사 대비 보통 한 달 정도 하죠. 기말고사도 대비를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내신 지문 공부를 위해서 사실상 내신과 상관없는 영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어 내신 지문하고 상관없는 독해, 상관없는 듣기, 상관없는 단어 암기는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 학원도요. 왜냐면 이해는 되죠. 선생님 저는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내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독해과제, 듣기과제, 단어과제 이거 좀 중단할 수 없을까요? 라고 요청했던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됐었고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개인 과제를 멈춘 채 내신 지문 공부만 계속 한 겁니다. 오늘 또 통화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내신 지문 범위는 다 맞췄는데 외부 지문에서 3문항이 나왔대요. 근데 그 3문항이 평상시 자신의
죄송합니다. 평상시 자신의 독해 실력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조차도 자기가 내신만 계속해서 리딩의 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 정말 너무 아깝다. 2점짜리인데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기말고사 이후에도 또 할 것인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내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이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3 학생들도 작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2번 학원을 오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을 학원을 올 때 고3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다 하더라도 내신과 상관없이 6월 모평, 9월 모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가 1, 2등급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을 학원을 오면 고3도 일주일에 1번은 내신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EBS 수능 대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사실 대학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중간고사 결과 만족합니까? 만약 1등급을 받았다면 기말고사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1등급 안정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2등급을 받은 학생이라면 1등급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왜요? 2등급 학생이라면 1등급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겠죠. 잠재력이 있는데 내가 왜 1등급이 되지 못했든 그 한 문제 그 두 문제의 나의 허점이 무엇이었냐를 잡아내는 것. 그것도 영어 전문가인 저와 함께 잡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 그림의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과 그렇죠. 그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분당에서만 지금 12년째 내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102개의 학교까지도 제가 했었고 평상시에 80개, 90개 학교도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지역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죠. 멀리 있는 지역은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인강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70개 정도 학교가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제가 12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입시 영어 전문가이면서도 사실 수도권의 내신 영어 시험의 전문가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서 돌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미친 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첫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문제 분석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간단히 써놨는데요. 문법, 구문, 어휘력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영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래머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본적인 그래머의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접근할 수 없겠죠. 특히 서술형 문제는 그래머와 어휘력이 합쳐진 그렇죠. 합쳐져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알겠는데 어휘를 모르겠거나 어휘는 알겠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명사를 넣어야 할지, 형용사를 넣어야 할지, 부사 형태를 넣어야 할지, 동사형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수일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시제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등등등. 네, 끝이 없이 강의하려고 하네요, 제가. 어찌됐건 그래머와 구문과 어휘력이 정말 내신 시험의 포인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 분석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지만 영어에 있어서 수능 영어에 있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문법, 구문, 어휘력 아니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독해가 되겠죠. 정말 독해를 잘하려면 정확한 해석이 빠르게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빠르게 되려면 그래머가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머 법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문 독해 실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초석은 바로 어휘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 세 가지 영어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초 실력들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갖추면서 내신 지문 분석도 철저하게 해줘야만 내신 1등급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도전해야 되겠죠. 지금 첫 시험에 3, 4등급 받았다. 또 5, 6등급 받았다.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 몇 번 남았죠? 3번 남았습니다. 1년에 평균으로 딱 따져서 3, 4, 5, 6등급의 학생이라도 평균 2등급, 평균 3등급에 도전할 수 있다. 왜? 남은 기말고사를 한 번 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도전을 하고 점수 오르겠죠. 올라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름방학 때 정말 올인해서 영어 실력 쭉 키우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첫 중간고사 결과 절대 놓치지 말자. 이번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1년의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RUTC의 레벨 테스트를 본 학생들도 있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 상담만 한 그런 경우의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중간고사 결과 시험지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으며 5월에 어떤 시간표로 입학을 하는 것이 각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 개별의 특성을 듣고 빠르게 분석을 해서 시간표 상담 은 제가 직접 해주는 5월이 되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학원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당 RUTC 네, 조금은 유명하죠. 네, 근데 저희 학원이 정자 역세권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저희는 뿅 하고 이사를 가게 될 건데요. 중간고사 끝난 후에 상담은 아마 그래서 여기가 아닌 새로운 RUTC에서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장 이전을 하게 됐는데 신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이벤트를 하자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런 이벤트, 가장 좋은 이벤트가 사실상 제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 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따른 시간표 상담, 가장 효율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안내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화로 하건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건 어찌됐건 데스크에 계시는 상담실의 실장님들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의 경력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선에서 입학 과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서 학생과 면대면 상담을 하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든 해서 제가 시간표 확정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벤트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 수강료에서 저희가 6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5월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죠. 전체 수강료, 한 달 월 수강료를 내야 하는 그런 학생에 한해서 6만 원 할인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입학 상담을 하는 학생에게.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입학 시간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개별 시간표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요일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온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인데요. 화, 수, 목 중에서 하루를 선택할 수 있고 금, 토 중에서 하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금요일, 토요일은 둘 다 제가 직접 하는 라이브 수업입니다. 네. 그런데 수준이 좀 다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좀 제외한 나머지 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수업인데 나머지 학년이라도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토요일 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금요일 실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나는 3등급이야. 나는 2등급이야.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금요일 실강을 한번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그래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 학원의 하이라이트 수업은 그래머 스킬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RUTC가 분당에서 정말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줬던 최고의 강좌 그리고 내신 1등급, 내신의 등급업의 기록을 항상 갱신하도록 만들어줬던 그렇죠. 1등 공신 강좌가 그래머 스킬입니다. 이번에 그 그래머 스킬이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래머 스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용 책까지 같이 2권이 진행되는 수업이고 원래는 그래머 스킬이 10회 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7회로 압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점이 5월이거든요. 5월에 그래머를 시작을 해서 사실 기말고사 시즌까지 그래머가 끝나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기말고사가 끝났는데도 그래머 스킬이 아직 남아있다면 좀 찝찝하죠. 그래서 원래 그래머는 사실 지난 6년 동안 10회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신규 입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재학생들을 위해서 재학생들도요
학생들이요, 저희 그래머 스킬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다 다시 한번 듣기로 했거든요. 네, 학생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고 2번, 3번 이렇게 듣는 강좌입니다. 신규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고 한 번 듣고 완성되면 너무 좋겠으나 사실 그런 학생들은 기본기가 깔려 있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머 스킬 강좌로 7회 완성으로 7주 동안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금요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 정교권 학생들 그리고 나는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이다 라고 하면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리고 제가 면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실력을 분석을 하고 상태 분석을 한 후에 토요일 라이브 수업도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직접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죠? 자, 우리 2017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5월이다 하는데 또 눈 감고 뜨면 6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또 막 해야 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이다 했는데 여름방학은 3주, 4주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지금부터 올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5월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6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된 실력 쌓기는 못하고요. 기말고사 대비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기본 실력 없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도 조금 답답하고 그렇죠? 질문하는 걸 봐도 그래머 스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6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저희도 학생도 많이 서로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을 하려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머를 끝내고 기말고사 대비를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다시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약점을 공략하는 여름방학 3주 플랜을 지혜롭게 짠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저는 12년 전 분당에서 RUTC를 오픈했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신나는 5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